좋은 아침입니다. 이 델리 더위가 감당 못할 정도로 더워요. 45도, 46도. 지금도 한 34도, 35도. 저는 지금 라킬라레 갑니다. 라킬라레. 이따 스테이 마시게요. 야, have a good day. 감사합니다. 이 골목길이 처음 오면 진짜 암울하고 우울한데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 친하고 성격들이 좋아서 재밌어요. 금방 다 친구가 되고, 그래서 아주 열악한 골목길 환경인데도 사실은 되게 정이 가고 되게 좀 포근한 안식처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게 오전이에요. 오전. 그래서 일찍은 아니고요, 8시쯤 됐는데 일찌감치 좀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델리를 여러 번 왔다고 해도 그래도 왔으니까 좀 둘러볼 땐 둘러보고 영상으로도 좀 남기고 싶어 해서 우선은 레드포트부터 가려고요. 라킬랄이라고 하죠. 레드포트를 가는 중이고요. 델리가 참 좋아졌어요. 라킬랄까지 지하철 한 번만 환승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탔지만 지하철 요금은 20루피인데 지하철에서는 뭐 촬영이나 이런 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20루피를 내고 뭐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뭐 여기가 인도인가 싶을 정도로 시설도 좋고 나름 인도나 요 델리 정부의 자긍심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전철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전철 시스템이랑 거의 동일해서 더 좋은 건 크레디트 카드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정신없다. 굉장히 쾌적하게 델리 시내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제법 여러 노선이 생겨 있더라고요. 구석구석 여러 노선이 생겨서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주 덥고 힘들겠지만 이 더위와 맞짱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겠지만 다닐 수 있는 만큼 다녀보려고요. 아침에 빠르간지는 역시나 분주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출근을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하고 아무튼 이렇게 분주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이제 이틀 되니까 조금 적응이 되려고 합니다. 이 시끄러움도 적응이 되고 이 사람들의 이런 호기심 이런 것도 좀 적응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 빠르간지를 관통해서 뒤쪽에 있는 아슈란마르그라는 전철역까지 가는 중이고요. 아침부터 더운데 사람들은 참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인도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근면하고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일찍 아침이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빠르간지 처음 왔을 때 도로공사하고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완전 폭탄 맞은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 빠르간지를 가자고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기 중에 하나가 지금 그쪽에 테러가 일어났다, 뭐 폭동이 일어나서 못 들어간다 막 이래요. 근데 처음 제가 이 빠르간지 왔을 때 진짜 그랬습니다. 바닥은 바닥대로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들고 일어나 있고 벽들은 지금이야 그게 확장 공사를 하냐고 그랬다는 걸 알지만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테러가 일어났나? 폭탄을 맞았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로 확장 공사였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 쾌적이란 단어가 되게 어색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질퍽질퍽했던 빠르간지의 길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아주 몹시 쾌적해지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아침부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델리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공기가 너무 나빠서 힘듭니다. 망고가 철이라 어디 가나 망고가 아주, 물론 인도가 굉장히 망고가 흔한 곳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철에 오니까 망고가 진짜 많네요. 여기는 그 유명한 거리의 이발소죠. 정신없는 델리의 아침입니다.
그렇죠. 저 앞에 소가 있네요. 역시 소가 있어야 그래야 델리죠. 소한테 비키라고는 안 해요. 사람이 비켜 다니는 거지. 저 앞에 아슈람 마르그 역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인도에 대한 선입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인도인들의 호기심, 프렌들리함을 좀 되게 경멸하거나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여긴 인도잖아요. 근데 제가 느껴본, 뭐 제가 인도 사람들을 전부 만난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길 좋아해요. 친한 척을 잘합니다. 그게 이제 약간 샤이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여기가 인도라는 생각을 하고 인도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바라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호의적이에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걸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 같은 혼자 오는 여행자들은 아주 재밌어요. 금방 친구 될 수 있고 농담이나 리액션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튼 인도는 그런 곳입니다. 인도 여행을 수년 동안 다녀본 사람 입장에서 이런 최신 지하철과 인도의 모습은 조금 어색합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것들과 너무 안 변하는 것들의 공존, 그 또한 인도 가면 흥미로움이 아닐까 합니다. 라킬라. Lalkilla, okay. Yes, you go downstairs, take the train. They're going to that direction. Yeah, it's downstairs. Downstairs? use the escalator. Okay. There are two trains. You have to catch the train that are going to that direction. Okay, thank you. 와, 밖으로 나서는 게 두려워지는 날씨입니다. 일단 나가자마자 시원한 걸 좀 마셔야겠어요. 여기는 흔히 레드포트라고 얘기도 하고 붉은 성이라고도 얘기하는 라킬라라고 해요. 사실은 델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그런 곳이죠. 어떻게 보면 구 델리의 중심 광장,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입장료는 250루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이 현지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좀 있어서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날씨는 진짜 덥네요. 인도에 오면 일단 후각부터 포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데나 소변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메인 출입구가 맞나? 아무 생각 없이 반대로 걷고 있었네요. 전철역에서 나온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메인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는 중이고요. 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들고 있는 고프로도 뜨겁고 핸드폰도 뜨겁고 다 뜨겁습니다. 진짜 날씨 대단하네요. 인도는 참 변함이 없습니다. 지하철이 저렇게 번듯하게 생기고 해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이나 이런 건 변화가 없어서 참 아쉽고 그래요. 이게 한 번에 이 시스템이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워낙 흘렀는데, 제가 십수년 전 처음 인도 왔을 때나 지금이나 진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달라진 게 진짜 없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설마 하며 입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시설이라서 아마 들어가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좀 검문 검색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하다 싶었는데 오늘 월요일이라 휴무입니다. 휴무. 와, 이럴수가. 진짜 열심히 왔는데 아쉽네요. 내일 다시 올 수가 없는데 아마 델리로 돌아올 때 그때 다시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와, 도대체 길을 어떻게 건너라는 건지 왜 이렇게 다 성벽같이 막아놨나 모르겠어요. 저 뒤쪽으로 돌아가면 건너갈 수 있나?
여기로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네. दुकान अंदर चला जा 아주 굳은 철창처럼 여기 막혀 있습니다. 길 건너오는 것도 힘들었네요. 예전에 이 길을 걷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힘든데 이 더위가 엄청나서 예전에는 저 멀리 빨간색 맥도날드 간판이 보이면 그게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덥고 그늘도 별로 없는데 와, 이 에어컨 나오는 공간이 맥도날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부터 맥도날드까지 겨우겨우 참고 걷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길을 다 걸었던 기억이 나요. 아, 오랜만에 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구도시 우리나라 따져 종로 같은 데죠. 종로. 저 왼쪽 오른쪽으로 뭐 찬드니 촉이니 차우리 촉이니 뭐 해서 바자르들,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 간판이 있으면 일단 들어가서 아침 요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맥도날드가 다 망했나? 맥도날드가 안 보입니다. 예전에 이 길에만 2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없는 건지 월요일이라 오늘 장사들을 안 하는 건지 여기가 사람으로 인산인해라 발디딜 틈이 없는 곳인데 와,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장사들을 안 하네요. 근데 맥도날드도 10시에 문 연다는 거 보면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왔었던 자마 마스지드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찬드니 촉이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고요. 뭐 나름 델리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로죠. 이 좌우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어제 영상에도 담았지만 정말 발디딜 틈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른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문 안 연 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이라 장사를 많이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아침 이른 시간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좀 덜 붐비게 다니긴 하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이라 확실히 한산합니다. 아마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가득해질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은 델리 최대 이슬람 사원인 자마 마스지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무슬림들도 참 많고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마 마스지드의 뭐 행정 업무나 이런 관공 업무를 담당하는 곳 같아요. 이 찬드니 촉 주변의 바자르는 이 자마 마스지드 주변을 돌아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나름 여기에 오래된 맛집들도 있고 항상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곳은 진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을까 싶을 그런 풍경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건물들도 그렇고 신기한 곳이에요. 저 멀리 자마 마스지드가 보입니다. 델리에 있는 가장 크고 유명한 모스크예요. 자마 마스지드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마 마스지드는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모스크 중의 하나로서 1656년 인도 델리에 건설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샤 자한 왕에 의해 건설되었고 1857년 무굴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무굴 황제의 제국 모스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암으로 된 3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측의 문은 황제와 그의 가족들이 사용했고 나머지 2개의 문으로 일반인은 출입하였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약 99m에 이르는 앞마당이 있고 그 마당 주변으로 아케이드가 둘러져 있습니다. 높이 40m의 2개의 미나렛과 중앙에 거대한 모스크 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델리 최대 이슬람 모스크 자마 마스지드에 왔습니다. 외부에 굉장히 높은 첨탑이 있고요. 내부는 무굴 양식의 전형적인 저런 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대칭적이고요. 시메트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규모 자체도 굉장히 넓고요.
사실 이 모스크들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예요. 시메트리하면서 가운데 거대한 돔을 두고 좌우에 이제 돔을 두거나 그게 사방으로 퍼져 있기도 하고요. 흔히 미나렛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첨탑 혹은 또 네 개의 첨탑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저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에서 바라볼 때 저 시메트리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렇게 대칭적인 건물에 오면 반드시 정중앙에 서서 건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우상숭배를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모스크 안에는 그 어떤 동물이나 자연이나 어떤 인위적인 형상 같은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공간이 주인공입니다.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주인공이고요. 간혹 저 아라베스크 무늬들도 사실은 글자나 어떤 형태를 유추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기하학적인 무늬들을 사용한 그런 형태들을 주로 차용을 하고 있어서 내부에서 어떤 형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극히 종교에 부합하는 공간이 아닐까 해요. 공간 자체가 주인공이죠. 그 안에 어떤 성상이나 성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기도 소리, 그런 것들이 이 공간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종교적인 것들에 부합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곳이 자마 마스지드라고 불리는데, 마스지드라는 건 사실은 모스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스크라는 뜻이 결국엔 마스지드고요. 최초의 마스지드, 그러니까 최초의 모스크는 무하마드, 예언자 무하마드의 집이었죠. 거기서부터 유래가 돼서 시대와 역사를 변천하고 지역마다 차별화를 두면서 기본적으로 변형이 되고 발전해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저 양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돔과 좌우 혹은 전후좌우 사방에 펼쳐져 있는 첨탑, 미나렛을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마 마스지드는 원래 명칭은 마스지드 지느이 자한누마라는 페르시아어에서 이제 가져온 말인데요. 사실은 지금 자마 마스지드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 이제 이 뜻은 금요일 모스크란 뜻이에요. 그래서 집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보는 곳, 이런 뜻이고요. 이슬람권 전역에 비슷한 명칭을 가진 그런 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굴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인도에 있는 이슬람 건축 중에 대표적인 거고요. 수용 인원은 한 25,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여기에 대충 보면 길이는 한 40m, 너비는 27m 정도 되고 3개의 돔을 갖추고 있는 형식이에요. 미나렛은 2개가 있고 좌우에, 그래서 저 미나렛 전체 높이가 한 41m쯤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25,000명이 동시에 수용이 돼, 물론 이 앞에 있는 광장까지 다 포함인데 2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모스크고요. 당연히 인도에서는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의 모스크입니다. 타지마할과 그 레드포트, 라킬랄로 유명한 샤흐자한이 만든 대표적인 모스크예요. 그러니까 무굴 시대인 거죠. 그래서 보면 타지마할이나 이런 곳들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사실은 같은 왕에 의해 건설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서 깊고 역사적인 그런 모스크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잔뜩 날아와서 뭔가 더 신성한 공간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인도에 왔더니 날씨가 좋다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의 이질감이 생깁니다. 하늘도 파랗고 아마 영상으로 보이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죠. 근데 이 좋은 날씨가 사실은 좋은 날씨가 아닙니다. 숨막히게 뜨겁고 좀 구름이라도 있어야 좀 식혀질 텐데, 와, 정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발바닥도 저 100루피 주면 저 쓰레빠 빌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 쓰레빠 잠깐 신자고 1,600원을 쓰기는 좀 아깝고, 여기 입장료가 300루피인데 쓰레빠 빌리는 게 100루피라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발바닥을 양만으로 참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날 더운 날 예배를 볼 때는 천막을 쳐요. 그래서 쉐이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런 요 와이어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뜨겁지 않게 이렇게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깔고 예배를 보고요. 사실은 지금 저 안에 사람들 바람 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 모스크 내부가 워낙 큰 형태고 저렇게 그 계구부가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운 나라에 오면 가끔 쉴 때 이 모스크에 꼭 들어오거든요. 이 모스크 안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바닥이 전부 다 그늘진 곳에 대리석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앉아 있으면 엉덩이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들어왔더니 이렇게 더운 날 모스크 내부가 이렇게 시원한 건 진짜 신의 가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쩜 이렇게 거짓말처럼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선풍기 하나 안 틀었는데도 사방으로 열려있는 이 오프닝들을 통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리고 그늘에 있는 이 바닥에 있는 돌들도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더울 때 이 모스크 안으로 피신해 있으면 와, 정말 시원합니다. 나가기가 싫으네요. 너무 시원해서. 보면 이렇게 정면에 아치로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고요. 오프닝이 되어 있고 저 끝에도 이렇게 큰 계구부가 있어요. 천장이나 이런 데는 별다른 장식이 없는데 여기는 사실 바깥쪽 회랑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보거나 신성시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팻말이 써 있는 이 안쪽부터고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신성한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공간은 그 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부분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교 건축 같은 경우가 심지어 경전을 건축으로 형상화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경전의 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그거를 건축적으로 형성한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절들이 보면 산 위에 있고 그 산 정상 부분에 가장 높은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을 배치하는 것도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미산 설화 이런 것들을 형성한 부분이 있고요. 불국사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뭐 건축적으로 존재하는 세상 모든 경전, 불교 경전의 집합체, 불교 경전의 건축적인 형상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는 불국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영역마다 하나하나씩의 경전을 표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국사를 한번 둘러보고 온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불교 경전 한번 읽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거는 우리 마니차라고 해서 티베트 사람들이 동그란 원통에 경전을 놓고 돌리면 그 경전 한 번을 읽은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윤장대라고 해서 절들에 가면 해남 대흥사에도 있고 윤장대 안에다 불교 경전을 담고 그걸 한 바퀴 돌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경전을 읽은 것과 같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단지 건축물로서가 아니라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이상향 이런 것들을 아주 건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모스크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적이고 시메트리한 건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색무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히나 이슬람에서는 뭐 이런 우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 어떤 형상이나 뭐 우상화할 수 있는 동물, 자연, 어떤 구체적인 형상들을 전혀 배치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어떤 형태를 갖는다는 건 어떤 의도를 갖는 거고, 그건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갖는데, 그런 상징성을 깨기 위해서 모스크는 완벽하게 대칭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예를 들어 어떤 뭐 향을 향하고 있다거나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거나 하면 그 건축 자체가 의미가 되고, 그게 곧 우상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상징성을 갖는다면. 근데 이 모스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색무취한 공간들입니다. 사실은 들어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어떤 형태나 건축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그런 종교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바깥쪽 회랑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진짜 종교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보고 하는 공간들이 꾸며져 있고요. 그래서 내부 공간은 약간의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생각과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그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형상화하지 않고 특히나 우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배격하겠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Can I go there? 저 앞에 있는 하얀색 대리석 공간은 미흐랍이라고 하고 사우디의 메카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는 공간들이라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화려하죠. 여기가 전체 모스크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자마 마스지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가장 의미 있는 무슬림들의 기도 공간입니다. 역시나 어떤 성물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저것도 글자들을 형상화한 거고요. 이 아라베스크 무늬 자체도 딱히 어떤 것들을 형상화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바깥은 40도가 넘는 열기와 햇살이 장렬하지만 모스크 내부는 더없이 시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공간이 엄숙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누가 엄숙하라고 하지 않아도 엄숙함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공간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면 그 안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스크 같은 공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높은 천장과 깊은 회랑 이런 공간들을 지나치면서 내부의 중심 공간으로 접근할 때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여러 번 닫힌다고 할까요?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결국에 최종 공간인 이 중심 공간에 들어서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공간이나 건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어떤 형태를 디자인할 때 그 이전에 앞서 공간을 먼저 계획하고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는 건축이 참 좋은 건축이고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들이 건축 중에서는 사실은 종교 공간이죠. 이 종교 공간들은 그 종교가 갖는 색깔들이 공간에도 묻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스크나 이런 곳에 올 때 내가 그 종교에 대한 교리나 경전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모스크가 사람들은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 떠나서 공간만 보자고요. 공간만 보면 굉장히 좋은 공간들입니다. 굉장히 엄숙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누가 산뜻한 마음을 갖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건축이나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공간을 계획할 때 충분히 그런 인간의 감성적인 요소들을 잘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적인 감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나 모스크나 절이나 이런 종교 공간을 와서 방문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스크 내부가 너무 시원하고 바람도 불고 좋아서 밖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라는 말이 맞겠네요. 저는 진짜 땡볕인데, 이 바깥은 지금 엄청난 땡볕이거든요. 근데 이 내부 그늘은 아주 시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다리 쭉 뻗고 좀 한잠 자고 싶은데, 그건 또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저 사실 여기 몇 번 왔었는데도 항상 사람이 많았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못 둘러본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둘러보고 있어요. 멋있습니다. 참, 인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굴 시대 건축물들 때문인 것 같아요. 타지마할을 비롯해서 자마 마스지드도 그렇고, 저 레드포트라고 얘기하는 라길랄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섬세하고 정교하고,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간감이 뭐라 표현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걷는
이 동선에는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조금은 덜 뜨거운, 이런데 오실 때는 항상 양말을 신으셔야 돼요. 맨발을 바로 이 돌판에 디디면 바로 화상 입습니다. 물론 저 밖에서 슬리퍼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슬리퍼 같은 거 빌려주지 않는 데도 많거든요. 맨발로 이 돌판을 딛는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그나마 양말이 있으면 빨리빨리 걸음을 옮기면 견딜만 해요. 자마 마사지드는 슬리퍼를 빌려주긴 하는데 대여료가 너무 비싸서 그냥 발바닥 희생을 선택합니다. 타지마할이 아주 여성적인 건축물이라면 자마 마사지드는 남성미가 드러나는 건축물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 아이러니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은데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이게 갑자기 좋은 날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도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멋있는 풍경이에요. 혹시나 바쁘셔서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을 못 보신다면 이 델리에서는 후마윤의 묘하고 후마윤의 무덤하고 요 자마 마사지드는 꼭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발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 50루피입니다. 창조경제죠, 창조경제. 대단합니다. 그냥 먹먹은 신발을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겁니다. 어디 신발 보관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이라서가 아니라 아침이어서 그랬던 건가요? 갑자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 지역은 델리에서도 가장 분주하고 사람이 붐비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인도의 과거와 인도의 현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겐 견디기 힘들 수도 있는 이 혼란함이 저에겐 그냥 이래야 인도지 하는 익숙함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인도에서라기보단 델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형이 어떤 면에서 잘 보존된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 가장 인도스러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전기 오토바이, 전기 릭샤가 다니는가 하면 이렇게 인력거가 아직도 다니고 있고, 사람들은 노점에서 야채와 과일을 팔고 또 사고, 인도의 어제와 인도의 오늘, 다만 인도의 내일이 보이진 않지만 인도의 어제와 오늘이 가장 잘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 스며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단 한순간도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인도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를 찾을 땐 항상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에 오고 나면 내 머릿속의 혼란함은 혼란함도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책상 빼고는 다리 달린 모든 걸 먹는다고 하던데, 인도는 다리 달린 모든 걸 타고 다닙니다. 말이든 소든 낙타든. 그래도 이 혼란함이 이젠 두려움보다 인도만의 어떤 에너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신없죠. 매쾌하고 먼지도 심하고 여기를 왜 가야 하느냐, 안 와도 됩니다. 근데 그냥 여긴 인도잖아요. 그 유명한 인도잖아요. 결국 여행은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국 사람 시각으로 라기보단 그냥 인도에 있는 그대로의 인도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세계에서 아주 땅덩이가 넓은 나라 중에 하나고, 이곳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가끔은 시간 여행으로 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연 10년 전 혹은 적어도 10년 전과 오늘은 전혀 다름이 없는 것 같고요. 한 20년, 30년, 혹은 50년, 100년?
뭐 크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지 않은 풍경들이에요. 인도를 보러 왔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이상하다가 아니라 신기하다, 낯설다, 특이하다, 아 이게 인도구나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내가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여기가 인도니까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뭐 신기하면 신기한 대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인도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려니 바라보면 그냥 재밌어요. 다 신기하고 저한테 뭐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제 발들에 찾아온 곳이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진짜 낯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이런 풍경을 보겠어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래서 인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새로운 생경한 느낌을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인도는 참 특이하죠. 똑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뭔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듯한 모습. 그래서 인도의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생각하는 바들도 있어요. 결국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어쨌든 인간의 본성상 우상향,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마련인데 인도는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요. 딱히 사람들이 변화나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크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도 여행은 굉장히 특이하고 힘들지만 재밌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덥습니다.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오아시스. 맥도날드라고 써있고 오아시스라고 읽는 그곳입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에어컨을 가동하는 그런 상점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지치기 일보 직전에 맥도날드를 갑니다. 맥도날드는 에어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잠시 음료를 하나 마시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뜨겁네요.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오아시스에 찾아왔는데 11시에 문 연다 그러더니 계속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와, 나 살다 맥도날드를 기다렸다 들어가 보긴 처음이네요.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습니다. 2개씩 시켜 먹어가지고. 인도에서 에어컨 한번 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맥도날드에 입성했습니다. 여기 천국입니다. 저 문 밖은 이글이글 타고 있거든요. 내부는 너무 시원합니다. 여기서 1시간 동안 먹을 생각이에요. 이 몸이 받은 열기를 좀 식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덥습니다. 근데 싸긴 싸네요. 물론 햄이 아니라 여기는 소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감자 패티가 들어가 있는데 콜라하고 프렌치 프라이하고 세트해서 99루피 100루피니까 한 1600원 정도의 콜라와 감자와 햄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콜라는 콜드 커피, 차가운 커피로 교체를 했더니 30루피 추가해요. 그냥 물가가 싸니까 참 여행이 힘들긴 해도 뭐 두루두루 즐겁습니다. 제가 6년 만에 인도 여행을 하면서 좀 달라진 부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는, 첫째, 여행을 좀 가볍게 하는 요소는 호스텔이라는 개념이 아주 넓게 생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른 여행지만큼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데, 약간 인도인의 정서상 이렇게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같이 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호스텔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주요 도시들마다 뭐 브랜드화된 호스텔들도 있고 호스텔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 1박에 한 5,000원 정도 6,000원 정도의 호스텔을 머물 수 있고요. 그게 아주 여행을 좀 편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와도 대부분 인도는 호텔들 위주이기 때문에 진짜 싸도 뭐 에어컨 나오면 최소한 600루피, 700루피, 뭐 에어컨 안 나오면 300루피, 400루피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쾌적한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호스텔들이 한 500루피에서 600루피 사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불편한 건 유심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현지에 지인이 있거나 현지에 연고 전화번호가 없으면 유심 자체가 개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유심 개통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게 사실 합법적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 주로 상대하는 업체에서 유심을 만들어 주는데 여권, 비자, 사본에 뭐 증명사진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3시간 넘게 걸리고 통신 품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되고 그게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인도 여행은 흥미롭죠.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여전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다니고 있고 내일은 아침 7시 20분 기차로 암리차르로 가요. 나름 뭐 고급 열차라고 하는데 한번 또 내일은 어떤 인도 열차를 타게 되는지 좀 보고 다녀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너무 더워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맥도날드에 와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좀 더위에 열받은 몸을 좀 식히고 있어요. 시원한 데서 쉬면서 몸의 열기도 좀 식혔고 인도 와서 제일 실컷 에어컨 바람을 좀 쐰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철역으로 가서 후마윤의 묘라는 곳으로 가요. 사실은 델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꼭 가봐야 하는 무골 유적 중에 하나고요. 후마윤이라는 그 무굴 시대의 왕의 무덤이에요.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타지마할을 못 간다면 꼭 후마윤의 묘는 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고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은 이 델리에서 꼭 봐야 할 3개의 장소를 꼽으라면 저는 라킬라라고 얘기하는 레드포트하고 좀 전에 다녀온 자마 마스지드 그리고 후마윤의 묘 3개 정도 그리고 현대 건축으로는 로터스 템플 뭐 이렇게 좀 추천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찬드니 쪽을 가로질러서 제가 내렸던 라킬라 전철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더위예요. 델리 사람들 어떻게 사나 몰라요. 기상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더워도 34도, 35도였는데 지금은 44도, 45도가 넘어가는 온도라서 이 지역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위에 지쳐있는 게 보여요. 아유, 저 강아지도 더워가지고 자기가 그늘 밑을 만들어 쉬고 있습니다. 그늘이 없는 대로를 걷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카메라에 열기가 담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덥습니다.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아이고 대단한 더위네요. 저 멀리 붉은 성이 정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